1. 퀸과 빈스모크 저지. 상대의 수배서를 보고 빈스모크 저지를 언급하는 퀸. 저지의 아들이 있었다니 라며 오래전에 만난 듯해 보입니다. 이후 1015화 상디를 직접 만나게 되고 저지의 새끼라고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추측은 퀸이 노스블루 출신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카이도는 누구와 같이 야마토를 낳았는가? 야마토는 카이도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마토의 엄마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카이도는 누구와 함께 야마토를 낳았을까요? 후보로는 블랙마리아, 빅맘이 있습니다. 3. 로저와 아기. 아기는 오랜만이라고 말하는 로저. 자신의 아들 에이스가 태어나는 건 못 보고 죽었는데 전에 봤던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전 생각이 난다는 레일리의 대사로 보아 오로잭스노에서 꽤 오랫동안 키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많은 추측은 샹크스와 버기를 아기 때부터 키웠었다는 것. 그리고 로저가 록스를 무찌를 때 갓벨리에서 아기였던 샹크스를 데려와 키웠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샹크스는 철룡인 혈통이거나 갓벨리 섬의 노예 핏줄 둘 중 하나인데 최근 보여진 샹크스의 행동들을 보면 철룡인 혈통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샹크스가 흰 수염이랑 부딪히기 전 본인 스스로 웨스트블루가 고향이라고 말했다는 것. 웨스트블루에는 오하라, 스릴러바크, 꽃의 나라 등이 있습니다. 샹크스가 갓벨리에서 태어났다는 추측뿐만 아니라 웨스트블루에 소속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영상은 추후 업로드 예정. 4. 카이도가 조이보이를 알고 있는 이유.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통해 언급됐었던 조이보이.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 900년 전부터 800년 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며 마리조아의 이모와 함께 최대 떡밥으로 남겨져 있는 인물입니다. 골디 로저는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싶었다고 언급했으며 정말 막대한 보물을 남겼군이라는 대사로 볼 때 모험의 최종 지점인 라프텔에는 조이보이와 관련된 물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웃긴 이야기야 라는 대사를 통해 남겨진 보물은 조이보이의 일대기가 적힌 책이나 비석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즈키 오뎅도 언젠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계곡해야 해 라는 대사 이후 세계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고 그자가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났을 때 맞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을 언급했었고 이후에 어떤 인물이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난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조이보이는 800년 전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00년 전에 조이보이가 현대에 환생을 했거나 정말 시간을 초월한 인물 또는 계승되는 칭호로 추측됩니다. 1014화 카이도가 언급한 조이보이 관련 대사로 볼 때 조이보이는 칭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되지 못했다는 표현은 환생한 사람 또는 과거 인물과는 거리가 멀고 현대의 단 한 사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칭호로 보입니다. 이유는 코즈키 오뎅이 조이보이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 그렇다면 카이도는 조이보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포네그리프에 조이보이가 무엇인지 적혀 있었다는 추측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카이도의 백수 해적단에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백수 해적단 시절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면 록스 해적단 시절에 들었었고 조이보이가 세계의 왕이 아닌가 정도로만 알고 있어 보입니다. 5. 모모노스케 각성 여부. 전투 상황 중 뜬금없이 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모노스케와 야마토. 야마토는 아버지를 닮은 힘과 그런 괴물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해당의 장면만 나왔다면 떡밥으로 볼 수 없겠지만 모모노스케의 열매에 대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뜬금없이 모모노스케가 먹은 열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CP0. 정부는 실패작 열매를 넘기라 요청했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실패작이라 펑크 해저드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CP0의 멤버조차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묻습니다. 정말 실패작이라서 다행이라고 말하는데 심상치 않은 장면으로 보입니다. 모모노스키가 먹은 열매가 진짜로 별 의미 없는 열매였다면
해당의 장면들을 넣지 않았을 것인데 굳이 넣었다는 것은 모모노스케가 추후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떡밥으로 보입니다. 최신편에서 카이도가 모모노스케를 쫓고 있고 만약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 완성형 열매처럼 큰 용으로 변할 수 있다면 카이도에게 치명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유는 모모노스케가 먹은 열매는 베가펑크가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추출해서 만든 열매이기 때문. 그 위험성에 정부와 CP0도 반응을 보였고 완성작처럼 활용된다면 카이도, 빅맘, 사왕연합 상대로 전쟁의 승산이 뒤집힐 것입니다. 6. 루피. 나는 반드시 카이도를 이긴다. 카이도와의 2차전에서 패배 후 바다에 빠진 루피. 이후 모모노스케는 어떻게 루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루피가 살아있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말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빠지고 있었던 루피는 만물의 소리를 이용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었고 반드시 카이도를 이기겠다고 말하며 루피 대 카이도 3차전 복선이 그려졌습니다. 루피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의 기술들로는 카이도를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데 만약 루피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될까요? 첫 번째 추측으로는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설이 있습니다. 주변의 지형을 고무로 만든다면 고무로 변한 지형을 흡수하여 거대화를 시도한다든지 골드 열매의 각성이 주변 지형을 골드로 바꾸는 게 아니었고 통제하고 있는 황금의 상태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듯이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도 몸의 고무 특성을 강화하여 더 높은 단계의 기어 시리즈로 변신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루피는 카이도를 이기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될까요? 가장 많은 추측으로는 기어 5와 더불어 신경계설이 있습니다. 레일리가 남긴 대사를 보면 기어 4는 몸의 부담이 크기에 리스크가 적은 기술을 만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카이도 3차전에서 새로운 변신 기술은 없다입니다. 루피는 곧 몸의 패왕색을 두르는 것과 류오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변신 상태가 아닌 모습으로 카이도를 쓰러뜨린다는 것. 즉 열매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 힘만으로 카이도를 이겨내고 해적왕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독자분들은 이 모습이 가장 멋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야마토의 능력 1015화. 드디어 야마토와 카이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의 딸이며 코즈키 오뎅의 장렬한 최후를 보고 감동받아 오뎅의 의지를 이어 와노쿠니를 개국하려고 합니다. 카이도의 딸인 만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야마토의 능력에 대한 떡밥도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추측은 용호상박, 즉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는 뜻으로 야마토가 먹은 열매는 백호로 추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신 모습을 자세히 보면 치아뿐만 아니라 코 모양도 뭉툭하게 변해 있는데 코 모양이 호랑이 코와 닮았다는 것. 울음소리에 대한 추측도 있는데 그르르르르르라는 울음소리가 호랑이와 닮았다는 것. 하지만 드레이크도 비슷한 소리를 내었기에 배제되었습니다. 8. 고무고무 뭐라고? 최신편 원작 1014화. 루피를 또다시 쓰러뜨린 카이도는 고무고무 뭐라고? 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루피가 쓰러지기 전 무언가 기술을 쓰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어가 아닌 고무고무였었던 점으로 볼 때 사용하려던 기술은 몸이 불나는 기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루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려 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